뉴욕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가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일원 마트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 이민자가 내년에는 35만 명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코로나19 주의보가 내려진 국가로 여행한 적이 없어서 지역사회 확산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호흡기 질환으로 치명적인 상태로 입원했고 뉴욕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입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근무한 이 남성은 최근 중국이나 주의보가 내려진 국가로 여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오늘부터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남성의 경우 커뮤니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보인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최근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버팔로에 거주 중인 두 가족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욕시는 어제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하루 1,000사례 이상 검사가 가능하도록 워드워스 연구소와 협력하고 긴급 예산 4천만 달러를 투입, 뉴욕시 내 1,200개 병상 확보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일반 독감과 증세가 비슷하며 80%의 사람은 자체 치유가 가능하고 약 20%의 사람이 증상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병자의 1.4%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기저질환을 가진 노약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가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는 입국자를 상대로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100% 의료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방침에 기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복수의 의료검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백악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앞으로 이탈리아와 한국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의 탑승객을 상대로 100% 의료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기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료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국토교통부는 2일 3일 오전 0시부터 미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국적항공사와 미국 항공사에서 발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탑승구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 등에 대한 추가 여행 제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여행 경보를 상향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한국의 대구,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CNN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 추가 여행 규제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에 대한 우려를 은연중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일원 마트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쌀과 물, 휴지 같은 생필품 판매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일원 마트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인한 것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대부분의 마트 어디에서도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트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두 품목은 구경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사이트의 경우 이미 품절인 경우가 다반사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 평소 가격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이 주말을 지나면서 생필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마트. 쌀과 라면 등 아직은 물량이 없진 않지만 쌀의 인기 있는 품목의 경우 벌써 찾아볼 수가 없고 마트에 따라 물품을 확보하고 있던 일부 제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트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지역 창고에 있는 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로부터 이번 주 중에 쌀과 라면 등이 대량으로 도착할 예정이어서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물과 휴지 같은 생필품도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구입이 쉽지 않고 세제나 기타 청결용품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투자 심리 타격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성명을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정기회의가 아닌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런 리스크의 관점에서 그리고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경제 전망에 미치는 파장과 진행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적절히 행동하겠다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는 17일에서 18일 3월 정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이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 이민자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35만 명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산치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직계가족 초청 이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 1년 뒤인 내년부터 합법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은 지난달 26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신규 합법 이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매년 35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산치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2021 회계연도부터 신규 합법 이민은 최소 35만 명이 축소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6년에 비해 최소 30%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미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 초청 이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돼 무려 26만 7천여 명의 미국 이민이 좌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 1년 만에 직계가족 초청 이민자가 47%나 급감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이는 대부분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인 2018년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47만 9천여 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새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되면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수용 인원은 유치원의 경우 25명입니다. 하지만 18,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용 인원을 초과한 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이날 열린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들이 뉴욕시가 겪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에 따른 현실에 대해 증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고등학교 12학년생 학생 한 명은 자신이 듣는 AP 미적분학 수업을 적정 수용 인원인 34명보다 많은 학생이 듣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모두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인 만큼 4명이나 수업 이수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뉴욕시에 대책 마련을 강구했습니다. 소규모 학급을 위한 비영리 단체 클래스 사이즈 매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과밀학급 문제 개선을 내세웠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과밀학급 해소법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수용인원 한도는 유치원 25명, 초등학교 32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는 3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8-2019학년도 뉴욕시 공립교는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과밀학급이 15에서 30%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과밀학급에 속한 학생 수가 18,768명으로 2007년 11,174명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상고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초에는 시작돼서 내년 6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일 뉴욕타임스 등은 대법원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우세주들이 제기한 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 위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이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2대1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커너 판사는 의료보험 미가입 시 내야 하는 벌금제도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가 언제 시작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초를 시작으로 2021년 6월에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2020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안에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보험 가입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 가운데 인터넷 관련 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갑자기 팝업 창이 뜨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즉시 치료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금전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일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지난해 주 검찰에 접수된 사기 사건 중 가장 많은 10가지 유형의 범죄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이 잘 당하는 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참고하라는 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신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 관련 사기로 4,436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 갑자기 팝업이 뜨면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즉시 치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많은 소비자 관련 사기 신고로는 은행과 이민 업무, 보안 업체에 대한 신고가 2,659건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 부채를 줄여준다는 광고에 현혹돼 업체 측에 비용을 지불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으로 매매와 융자, 수리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주 검찰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면서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서류에 서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랜드로드와 세입자 분쟁 관련된 보증금 관련 사기, 케이블 회사나 에너지 관련 회사 등 유틸리티 회사 관련 신고가 뒤를 이었고 크레딧 카드 관련 사기, 식품과 의류 등 소매업소, 집수리 관련 서비스, 우편 주문이나 카탈로그 주문 관련 사기, 집 모기지와 관련 브로커 사기가 10가지 안에 들었습니다. 올 겨울은 눈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측정될 만큼의 눈이 내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올해 뉴욕시 적정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2월은 1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에서 측정될 만큼의 눈은 오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이 돼서야 매우 적은 양의 눈이 흩날린 것이 목격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868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센트럴파크에 측정할 만큼의 눈이 오지 않은 2월은 올해를 포함해서 6번에 불과했고 올겨울은 적설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눈이 없는 겨울은 지난해 여름에 세계적인 무더위에 뒤이은 것으로 이상기후의 신호로 보입니다. 기후학자인 마크 위소키는 국제적인 이상기후 변화가 여름과 겨울에 변덕스러운 날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 지역의 적설량은 지난 10년 내 기간 동안 61.9인치와 4.8인치의 양극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겨울은 뉴욕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따뜻한 겨울 10일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도시 커클랜드의 양로시설에서 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모두 워싱턴주 거주자로 4명은 커클랜드 소재 양로시설 라이프 케어센터 입소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을 여행하고 돌아온 뉴욕시 맨하튼 거주 여성과 확진 환자와 접촉한 플로리다주 거주 남성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미국 내 확진 환자는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텍사스주 질병센터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가 이후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약한 양성 판정이 나와 샌안토니오 지역 의료시설에 격리됐습니다. CDC는 환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뒤 쇼핑몰 등을 활보하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며 접촉 대상자들을 추적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대면한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 일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달 29일 얼바인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노출돼 해당 소방서를 소독하고 소방관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명이 격리 조치됐는지 또 격리된 소방관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승인하기 위해 긴급 미팅을 열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진과 긴급 구조원들이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기의 경영자로 불리던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웰치 전 회장이 1일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며 사인은 신부전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웰치 전 회장은 1981년 최연소로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에 올라 20년간 회사를 이끌며 시가총액을 120억 달러에서 한때 4,100억 달러로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버겐블러바드 인근에서 지난해 7월 일어난 한인 간 집단 폭행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펠팍타운 정부 관계자는 용의자 3명 중 한 명인 35살 최모 씨가 1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펠팍에 있는 친구 집에서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응급차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그가 7개월 전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가 전국에서 주내 고교생의 정시 졸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EPE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는 2008년 기준 주내 고교생의 86.9%가 정시 졸업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뉴욕은 71.8%로 전국 3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1998년 이후 10년간 졸업률이 각각 뉴욕 14.1%와 뉴저지 11.1% 상승했습니다. 케일리 앤리 패밀리 장학재단이 제1회 미국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4개 주에 있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생과 유방암 및 유방 재건술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나 의대생이며 한국 국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 성적 증명서, 추천서와 부모 소득세 신고서, 에세이 등입니다. 마감은 오는 25일까지이고 4월 20일 발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가끔 구름이 끼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 밤에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